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최원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네. 핸드만입니다. 자, KBS 한민족방송이 기획한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지난 5월 12일이었죠. 제1편 남북철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이 남북철도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남북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분단돼 있었어도 네. 노래를 부를 때는 진짜 막 한마음 한뜻으로 좀 감동적으로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일 사람들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재미랄까 이런 걸 좀 느끼시나요? 저희는 사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네.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 노래 부르는 문화가 굉장히 전파되어 있었는데 네. 우리 세대는 절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민요들 잘 모르고 전부 다 음치예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노래방도 없고 하니까. 개인 얘기 아니에요? 모든 독일 국민들이 다 그래요? 저는 그냥 일반화 시키겠습니다. 모든 독일 사람들은 다 음치입니다. 네. 의외네요. 이게 가곡의 네. 나라 사실 독일인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분단 상황 관련해서 네네. 좀 영향 끼쳤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코피언스의 Wind of Change라는 노래가. 근데 알아요. 네. 근데 그 독일 노래는 아니잖아요. 독일 노래죠. 독일 노래예요? 네, 독일어로 된 노래 아니지만 스코피언스가 독일 밴드. 네.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동서독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시대를 반영한 노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도 오늘 좀 그런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나눠볼까 하는데 남북의 문화 교류 뭐 이렇게 딱 제목 자체는 굉장히 무겁고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재밌는 자료를 준비해봤는데 일단 보고 가볼까요? 네. 하얀 쪽배에 기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젖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자기도 잘도 간다 소중 나라로. 저거를 북한에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오. 저희 어렸을 때 이거 했거든요. 약간 요 이제 손목 쓰는 이 스냅이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정말 추억의 쎄쎄쎄인데. 원정 씨도 이 노래 아시는구나. 당연하죠. 네네네. 모르시죠, 이 쎄쎄쎄. 예, 잘 몰라요. 저희도 네. 약간 비슷한 거 있긴 한데 네, 예. 막 엄청 빨리도 해야 되는 그런 거 있는데 네네. 가사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는 네네. 그냥 우리 모이면 무조건 이거 했거든요. 다양한 그렇군요. 노래로. 근데 이게 지금 북한 아이들도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쎄쎄쎄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네네. 장면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남북 문화 교류와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민경찬 한예종 음악원 교수님께서 이 남북 문화 교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연 청해 듣도록 할까요? 남북 분단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남북 음악 교류의 역할을 묻는다면은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음악 교류는 그 매체가 갖는 정서적인 힘 때문에 긴장 완화와 민족 통일성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과 분단으로 말미암아 깊은 상처를 입은 우리의 가슴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남북 음악 교류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족 화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본 정신은 남북 상호 간의 적대적인 이질감을 극복시켜주고 민족의 미래지향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또한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주고 나아가서는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그 희망을 심어주자는 데 참 뜻이 있습니다. 분단은 사람의 마음마저 멀게 만들었는데 멀리 떨어져만 있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고 또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남북음악 교류일 것입니다. 남북음악 교류는 크게 2000년 6.15 선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작년에 시행된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는 교류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초의 남북음악 교류는 1985년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단 교환 공연이었습니다.
분단된 지 3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남북 적십자 합의 사항을 그 근거로 하였으며 남북 합의에 의하여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 자극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진행된 이 공연은 남북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상호 교환 방문 음악회라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 후 남북한 사람들이 동시에 상대방의 음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두 번째 교류는 그로부터 5년 후인 1990년 평양에서 개최된 범민족 통일음악회와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전통음악회였습니다. 남북한 합동 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통음악 중심으로 레파토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리틀 엔젤스 예술단 평양 공연과 평양 학생소년예술단 서울 공연 등 몇 차례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남북 교류는 2000년 6.15 선언 이전까지만 해도 몇 건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류는 내용과 효과보다는 만남 그 자체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정치성을 배제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 자극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세웠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각자 자신들의 음악이 우월하다는 식의 대결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 한편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대표적인 교류로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 공연과 KBS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국립교향악단이 2000년 8월 서울에서 총 4차례의 공연을 가졌으며 이에 대한 화답으로 2002년 9월 KBS 교향악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이 공연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방송국이 주도하였다는 점, 남북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이 처음으로 같은 무대에서 같은 레파토리로 합동 연주회를 개최하였다는 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생중계를 했다는 점 등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KBS의 뒤를 이어서는 MBC가 2002년 9월 평양에서 2002 MBC 평양 특별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민족의 화해 및 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교류로는 KBS가 평양에서 개최한 평양 노래자랑과 SBS가 기획한 조용필 평양 2005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응원단으로 남한해온 북측예술단의 공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6.15 선언 이후 수년간의 남북음악 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크게 보면은 민족 화합이라는 교류의 재개등을 찾아가고 있었으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었고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KBS를 비롯한 방송국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많은 공연이 남북한 동시에 텔레비전을 통하여 생방송 또는 녹화 방송되어 그 효과를 배가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그 후 10여 년간 교류가 끊겼다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맥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2018년 강릉과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음악 교류 공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동안 끊겼던 남북 음악 교류의 맥을 이어주는 공연이었다는 점, 북한 음악의 의미 있는 변화의 단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공연이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 음악 교류의 상호 협력과 관련해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측의 레파토리에 있습니다. 북한 측 레파토리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음악은 극소수화하였고 대신 그동안 금지되었던 K-팝을 비롯한 남한의 음악과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음악, 재즈와 대중음악 등 자본주의 음악을 대폭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명곡으로 알려진 곡도 여러 편 연주를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파격적이었는데 이는 김정은 등장 이후 북한의 음악이 여러 가지 면에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사를 제외하고는 이제 남북한의 음악의 간격이 아주 좁혀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북 음악 교류의 새로운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남북 공동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한은 군사, 정치, 이념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면서 미워하고 또 다름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는 상대를 알기 위한 노력과 함께 같음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같은 언어, 같은 전통,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같은 민족이었던 만큼 같은 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음악 또한 남북이 함께 불렀던 노래가 많았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그 수 또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이 함께 미녀 아리랑과 동요 고향의 봄과 우리의 소원, 가곡 동무생각과 대중가요 필승 코리아 등을 부르면서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남북 공동 또는 남북 합작으로 새로운 동요, 새로운 가곡, 새로운 대중가요, 새로운 K-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노래란 다름 아닌 평화와 꿈과 통일의 염원과 우리의 희망을 담은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입니다. 남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남북 공동으로 만들고 또 남과 북을 오가면서 함께 부른다면 그 노랫소리에 비례하여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의 길도 그만큼 빨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으로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고 또 아이돌 그룹 등을 결성하여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그 노래를 부른다면 새로운 한류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하게 될 것이고 세계 평화에도 그만큼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일 줄 모르겠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찬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한예종 음악원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강연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2001년에 네네. 그 이제 남북 문화 교류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제 KBS에서 제작했는데 그 함께 동행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 5월 네.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KBS와 함께 네. 2주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떤 면이 제일 뜨거웠어요? 이제 종종 저희가 지금 방송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래요? 오늘 함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 방송을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우리 작곡가 네. 김영석 씨는 작년 9월에 북한 네. 다녀오셨다면서요? 어떤 일로 갔다 오셨어요? 그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네네. 그때 이제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특별 네. 수행원 자격. 뭐 이제 거창하긴 한데 멋있다. 네. 뭐 지코, 에일리 또 알리 이런 또 가수분들과 함께 네.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찌 보면 저희 중에서는 저희는 뭐 북한 가본 적이 없지만 가장 그러니까요. 최근에 다녀오신 분이신데 그 공연 현장에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것도 이제 남북 정상들과 함께 네. 같은 자리에서 뭐 어땠어요? 너무 긴장되고요. 됐었고요. 공연이라기보다 이제 만찬장에서 이제 이렇게 네네. 어떤 행사의 형태였는데 근데 가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예, 지코 같은 경우는 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랩에는 약간 비속어도 있고 영어도 네.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 다 가사를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예, 그런데 네. 그 북한 측, 그 북측 분들이 네. 워낙에 호응을 잘해주셔서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랩이라는 게 되게 이질감을 안 느끼고 계시는구나. 네. 또 물론 가수분 지코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 아,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랩이라는 장르는 막 예를 들면 헤이 요 이런 말 그러니까, 쓰면 네. 그분들이 이제 어쩌면 처음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 다 이해할 수 있게 바꿔야겠네요.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공연하신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숨소리를 느끼면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네, 아, 사실. 진짜 안 떨. 아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안 떨리셨어요? 엄청 아무리 떨리죠. 방심장에서. 저도 피아노를 쳤는데 뭐 네. 막 약간 알몸으로 치는 느낌. 예, 근데 정말 뜻깊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나고 네. 보니까. 저희도 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뭉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북한 분들이 워낙 그 호응을 뜨겁게 네. 해주셔서 그 장면들 기억나시죠? 네네네네. 네, 잠시 볼까요? 네, 저런 장면들. 네. 네. 김영석이 왔다. 막 아니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저때 이제 구호가 네. 뭐 평화 통일, 뭐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건데요. 네. 제가 버스 안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서 있었어요. 왜냐면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분들 새벽부터 나와 계셨을 텐데
그래서 수행하는 버스에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못 앉고. 그러셨군요. 와, 이렇게 많은 한국 고맙고 미안하고 막 또 말을 같은 나라 말을 쓰니까 맞아요. 네. 뭉클한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음악 감독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 자세히 이제 그 역할이 무엇인지 좀 설명 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같이 갔던 가수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또 제가 대변해서 얘기하거나 혹은 네네. 이제 공연할 때 이제 레퍼토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같이 네. 또 변경되는 것들 짜고 그때 이제 좀 조절하는 역할 네. 네, 그런 역할입니다. 네. 저 앞서 민 교수님이 이제 남북교류 그 역사 얘기를 이제 네. 해주셨는데 그 남북문화교류의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1985년 9월 21일하고 21일 양일간에 걸쳐 가지고 네. 서울의 국립극장하고 그때 평양의 이제 평양대극장에서 거치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 예술단 교환 연주가 그 최초였는데요. 네. 재미난 것은 이때 이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네. 같은 날 우리가 평양에서 또 이제 북은 또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공연한 것이 최초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병창 비롯한 어떤 공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까도 잠깐 강연에서 언급하셨지만 16년 만에 다시 이제 그 북한 예술단이 남한에서 공연했다면서 2018년도에 그렇죠? 16년 만에.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2002년 우리 그때 아시안 게임이 있었죠. 네네. 그때 북측의 응원단들이 와가지고 예술단과 같이 이제 왔습니다. 네. 그때 공연한 것이 서울에서 공연한 것은 마지막이고요. 네. 그 이후에 평양이라든가 금강산에서는 우리 측에 가서 공연한 것은 몇 차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점을 서울에서 공연한 것을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공연이 한 16년 만에 이렇게 되는 그런 네.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참 여러 차례 공연으로 많은 감동을 줬는데 네. 지난해 공연을 좀 잠시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북한 예술단이 이제 남한에서 2번 공연을 했고요. 남측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2번 했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 이끄는 1차 강릉 공연은 북한 예술단원 140명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네. 2차 서울 공연은 남북 합동 공연으로 소녀시대 서연이 예술단과 함께 공연을 했고요. 현송월 단장도 공연 마지막에 또 깜짝 출연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공연은 남측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끄는 방북단은 한 190명 정도, 그리고 음악 감독으로 윤상 씨가 동행을 했고, 뭐 조용필, 레드벨벳, 최진희,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정인, 난리, 서연, 강산의 김강민 씨가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남측 예술단의 2번째 공연은 북측 예술단과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그 이 공연 지난해 있었던 이 4차례 공연 함께 하지 않으셨지만 화면에서 보셨잖아요. 네. 2차 서울 공연 때는 사실 북측에서 갑자기 깜짝 제안을 했어요. 네네. 남측의 그 유명한 여자 가수하고 같이 현송월 씨하고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네네. 당일날 네. 당일날. 아, 그 그래서 당일날 서현 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흔쾌하게 또 오케이를 해주셨고 네. 해서 아주 급하게 그 무대를 마련했는데 너무너무 잘 끝나서 정말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어떠셨어요? 화면에서 보시면서. 글쎄요. 저는 이제 북한 음악과 그 이 남북 음악 교류 네. 그 연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번 공연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와닿습니다. 파격적. 예, 파격적으로 와닿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가장 파격적이었으면 뭐 레파토리가 이제 그전 공연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그 자기 체제의 우월이라든가 자기 음악 문화가 우월하다는 식의 자기 레파토리 중심으로 했는데 비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남한의 대중가요를 대폭 이 레파토리로 채택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고 이제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는 그 미국 음악이라든가 소환국가의 음악 또 제국주의 음악이라 그러면서 이제 연주를 잘 안 했고요. 거의 이제 금지였었죠. 그다음에 재즈 이런 건 자본주의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연주가 안 되는데 그것도 대폭 들어갔다는 면에서 굉장히 놀랐고 또 저는 또 희망적인 그 안에 또 희망도 봤습니다. 그 공연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남북이 해야 될 그런 희망적인 교류 방안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그런 면도 또 봤습니다. 그러면 서로 그 공연의 원칙을 좀 지켜줬다는 것 자체가 또 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 한 공연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정치성 배격하고 또 상대방 비방이라든가 또 자극이라든가 하지 말자는 원칙은 항상 세워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키지 않았었어요. 우리 측도 좀 그래요? 자극을 했고, 그랬군요. 그쪽에서도 자극을 했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그 원칙이 좀 잘 지켜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랩을 그러니까요. 저항의 상징인 랩을 네. 그 남북 정상들 앞에서 하질 않나, 그렇죠? 뭐 대단한 평양- 변화예요. 네. 평양 공연 때는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이 남쪽의 노래를 네. 완전히 재편곡을 다시 해가지고 네네. 많이 연주를 했고 네. 근데 너무너무 편곡도 세련됐고요. 예, 연주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통 춤추고 잘 안 그러잖아요. 네네. 그 북한 측의 무대가. 근데 이렇게 아이돌처럼 이렇게 좀 분장해가지고 율동도 하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들이 오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 공연들 보면 뭔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세련미가 좀 북측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도 편곡이나 이런 게 세련되어졌다는 게 일단 음악 변한가요? 테크닉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진짜로요. 예, 물론 무대 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조명이라든가 네. 하드웨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 테크닉, 무대, 노래라든가 혹은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완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음악적인 우수함 그 유전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안해요 독일분. 네. 아니 저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수함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뛰어나는 건 확실해요. 네. 뛰어나는 건 확실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저도 이제 영상들 봤는데 북한 사람들도 노래들 전부 다 너무 잘해요. 정말. 근데 이제 랩도 나왔는데 지코 저도 네.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잘하는데 솔직히 랩이라는 장르가 북한 분들에게 조금 그렇죠. 굉장히 낯설 것 같은데 낯설죠. 네, 반응이 어땠어요? 근데 그 지코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실력, 네네. 무대를 장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르가 낯설더라도 그 마음의 울림 혹은 그것에 대한 호응 이런 것들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역시 아티스트가 중요하구나 장르보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해 그 공연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아마 레드벨벳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그렇죠. 이 이름도 레드벨벳이에요. 네, 레드죠. 레드.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K-팝을 북한 사람들이 좀 아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K-팝 반응이 어때요? 제 솔직한 느낌은 다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그 적어도 거기 참석하셨던 네. 분들은 네네.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이질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 남북한 공연 때보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레퍼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체제나 혹은 정치 성향보다는 좀 더 감성적이고 서정적인 걸로 바뀌니까 네. 다들 이제 호응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걸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뭐 이제 남자들이 나와서 뭐 춤 열심히 추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걸그룹도 약간 좀 자기만의 특징도 있고 하는데 약간 뭐 예를 들면 좀 섹시하게 댄스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땠어요? 좀 놀라지 않았어요? 그래도 북한 분들. 망측한 것들을 말씀하시네요. 글쎄요. 그 삼지연 관현악단에서 이제 그 여성분들의 한 4, 5중창 이렇게 해서 율동할 때도 뭐 이렇게 크게 그렇게 이질감을 안 느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혹은 우리 대통령 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들 이렇게 좋아하게 호응해 주시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이제 걸그룹 공연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화면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2000년에 핑클이 또 2003년에는 베이비복스가 공연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북한에서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 좀 들어볼까요? 1999년 12월 국내 아이돌 그룹 최초로 평양을 찾은 핑클은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발라드 곡을 불렀습니다. 과한 율동이나 노출을 자제해달라는 북측의 주문 때문이었습니다. 멤버였던 성유리 씨는 당시 객석 분위기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발라드 곡을 불렀었는데요. 그런 모습도 북한 분들한테는 되게 낯설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무대에서 본 관객석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썰렁했던 기억이 납니다. 4년 뒤 파격적인 안무를 선보인 베이비복스의 공연은 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공식적인 교류가 끊긴 사이 세계적으로 번진 K-팝 열풍은 북에도 스며들었습니다. 당국이 이른바 날라리풍 확산을 단속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K-팝을 비롯한 한류 문화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우리 예술단은 평양에서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남북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레드벨벳의 노래 빨간 맛은 독특한 노랫말로 화제를 일으켰는데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가장 큰 관심이 집중됐던 걸그룹 레드벨벳의 무대. 이른바 자본주의 날라리풍 노래가 낯설어서인지 처음엔 미동이 없던 북한 관객들이지만
노래가 끝난 후엔 애정어린 박수로 화답합니다. 빨간막과 배드보이란 제목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로 그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가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왔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영민입니다. 와,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스케줄을 조절해서 보러 올 정도면은 진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진짜 지금. 보고 싶으셨나 봐요. 네. 레드벨벳 직접 한번 보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그 정도로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북쪽에서 남북 그동안 교류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최고 지도자가 참석한 예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그 공연의 격 자체를 굉장히 높이는 것이었었고 또 이제 그것을 공인과 함께 또 수용한다는 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아주 좋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그 지금도 기사를 보니까 이 자본주의 날라리풍이라고. 근데 뭐 걸그룹이 뭐 이런 이제 어떤 우리의 음악을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북한에도 걸그룹들이 존재한다면서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보는 네. 걸그룹의 이 느낌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치어리더 같은 느낌? 치어리더 느낌이요? 약간 좀 그런 이제 그런 노래나 이런 춤이 네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선정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 지난해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가수들 노래 중에서는 이 곡이 좀 좋겠다. 직접 이렇게 꼭 네네네네. 집어서 부탁한 곡들이 있다면서요. 그 가수 최진희 씨가 네. 그 현이와 덕이가 부른 뒤늦은 후회라는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그게 자기 노래가 아니어서 조금 불편했는데 네. 또 위원장이 오셔서 또 이렇게 고맙다고 그거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또 최진희 씨 사랑의 미로가 또 그 북측에서 이제 정말 잘 히트된 그런 노래이고 뭐 그래서 아마 남쪽에 있는 그런 특히 트로트나 이쪽 그 저 뭐 성인가요 이쪽의 노래들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작년 그 공연한 거 북한 주민들이 직접 또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평양에서만 방송이 됐대요. 평양에서만. 그러니까 아, 중앙 평양에서만? 방송에서만. 그래서 네네.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요즘 워낙 뭐 USB나 DVD 이런 게 좀 더 발달돼서 그런 걸 통해서 다 접했다는 얘기를 전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뭐 이번 공연 전에도 한국 가요들을 많이 접했다는 그런 어떤 티가 좀 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2018년 남측 공연단의 평양 공연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응이 어땠나요? 아, 처음 듣는 노래네 이런 표정들이 아니에요. 네. 지금 객석 반응이 좀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지금 윤도현 씨가 지금 밴드랑 같이 이제 공연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들 눈빛이 박수 치면서 듣잖아요. 좀 남다르네요. 좀 약간 그러니까 오빠라고 오빠가 예, 나올 것 그런 같은 그런 표정이에요. 뜻이네요. 네. 그 전에 그 자료 화면 보면 객석에서 다 가만히 이러고 계시는데 이번엔 네네. 박수를 치시네요. 네. 아. 아니,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 노래 그게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가사를 막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됐어서도 화제가 맞아요. 됐었죠. 네. 네네. 네네네. 이제 한류라는 게 북한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던 게 그 탈북인 유튜버 방송을 얼마 전에 봤더니 그 이번 공연을 보면서 지난해 그 공연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백지영 씨 네네. 아이리스 주제곡을 불렀다. 자기가 아이리스를 본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다 그랬는데 북한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다 본다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놀라웠어요. 이거 어떻게 보지? 근데 아무튼 이게 한류의 영향이 지금 분명히 북한에 끼치고 있다는 거. 네. 사실이죠. 그렇죠. 예. 네. 뭐 북한 한류는 일찍부터 이제 한류 바람이 불었고요. 또 그 영향력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그 10여 년 전, 한 2006년 경인 것 같은데 그 북한의 한류라는 제목에서 한번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북한의 남한의 음악의 루트를 보니까는 그 세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하나는 이제 연변을 통해 가지고 연변가요 또는 이제 외국가요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에서 이제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그 근현대를 다루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제가라든가 배경음악으로 삽입된 노래들이 남한의 노래들이 이제 이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류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연명가요로 이제 알려진 가장 이 파격적으로 그때 유행했던 곡이 사랑의 미로. 그때는 한국 노래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어디 뭐 중국 연변에서 흘러온 노래인 줄 알았는데. 예, 연변 가요 또는 외국 가요라고 알고 있었어요. 아, 북한에서요? 예, 북한에서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2001년도에 높은 사람이 한번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의 미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남한 노래냐고. 그래서 이제 남쪽 노래라고 그때 갈등을 했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 갈등을 하다가 남한 노래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이게 금지곡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중에 최진희 씨를 초청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한의 노래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김정일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18번이었었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예, 제일 들었어요. 좋아했었고 예, 그다음에 그게 대학교 입시곡으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고무적인 것 중에서 하나는 뭐 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가 유행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필승 코리아, 유대현 밴드가 가지고 필승 코리아를 유행시켜 가지고 그 필승 코리아는 남북 공식 응원가로서 남북이 이제 이 스포츠 뭐 이런 게임 할 때 공동 응원가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가 이제 남북한이 단일팀을 만들게 되면은 공동 응원가로 자주 듣게 될 겁니다. 필승 코리아는 2002년 월드컵 때 독일에서도 화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이제 붉은 악마들의 어떤 흥이 너무 느껴져서 독일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언급되고 깨끗 프로그램에서도 엄청 많이 이제 언급되고 막 그랬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이제 뭐 한류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은 됐어요. 시작은 됐는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한류는 구석기 시대 한류 같아요. 지금은 USB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뭐 대단한데요. 그거는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의상까지 또 헤어스타일까지의 영향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 거로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를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언젠가는 한번 이거 테마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이 프로그램 하면서 좀 정말 많이 느껴서. 그렇죠. 평양 갈 때도요.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아, 북한에 가는구나. 그러고 했는데 바로 내리래요. 너무 가까워요. 진짜 너무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체감을 하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 K-팝이 이렇게 이제 인기라는 얘기 들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좀 또 영향을 준 가수가 있을까요? 김연자 씨가 있었습니다. 김연자 씨요. 김연자 씨가 대단했습니다. 김연자 씨가 이제 2001년과 2002년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는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초청으로 방문을 했었고 이 남측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마침 그때 제가 북을 갔었어요. 김연자 씨는 4월에 거기서 공연을 했었고 저는 5월 달에 이제 갔었는데 텔레비를 틀었다고 하게 되면 김연자 씨만 나올 정도로. 그래요? 그때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김연자 씨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거 참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김연자 미학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김연자 미학을 통해 가지고 발성이라든가 레파토리 선정이라든가 또 무대 매너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냐면 김연자 씨를 그냥 통일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찬하였습니다. 김연자 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 공연사는 김연자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질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이제 파격적인 것은 또 다른 파격적인 것은 이제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의상이 김연자 씨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명인데. 더 큰 것은 이제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북한의 공연이라는 것은 가수들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청중들은 객석에서 관람을 하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김연자 씨는 무대로 뛰어내려갔어요. 객석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객석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청중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는데 아쉽게도 이제 김연자 씨는 이제 뭐냐면은 그 2002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그 후로는 이제 북한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그때 이것도 이제 그때 높은 사람이 저한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김연자 씨가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동안 조총련계 제일교포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고 얘기할까 그러다가 진실은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또 이제 알려질 거니까 그런 한국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뭐 사실 또 출신곡 중에 하나인 아모르 파티 이거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곡도 아마 북한에서 지금쯤 아마 많은 분들이 따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김연자 씨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합니다. 김연자 이전과 이후. 그러니까 김연자 미학 얘기 듣고
자, 여태까지의 공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2018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열렸던 남북의 교류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KBS 한민족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리터의 밤이 되니 불생만 대호의 소를 내포를 알아요 주노라 사랑을 갈고 사니 꽃바람 속에 너 혼자 지키려는 순전히 둔다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리 나갈 길을 눈 지켜라. 네,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 드림 원 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그 자료가 2001년 KBS에서 이제 방송된 KBS 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교수님께서 직접 동행하셨다는 그 다큐멘터리가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에서 그냥 놀고 있는 분들 인터뷰했는데 바로 지금 저 두 곡을 부른 거예요. 완전히 자판기더라고요. 이제 딱 시키면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대단한 것 같아요, 노래는 정말.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네네. 너무나 좋아하는 애창곡 중에 뭐 한 곡들인데 너무 잘 불러요, 심지어. 네네. 그야말로 꾀꼬리 창법으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이런 노래를 그렇게 흔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가 만들어졌는데 같이 갔던 이제 그 PD하고 저 카메라 감독들은 믿지를 않더라고요. 믿지를 연출 않으면서 아니야? 막 예. 그러다가 저 현장에서 저걸 보니까 본인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프로를 만들러 갔는데 네. 그 제작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불러도 되는 거죠? 금지곡은 아닌 거죠? 금지곡은 아니고 그동안 어떻게 보면 금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노래들은 대부분 이제 1945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요.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는 1945년 이전에 이제 만들어진 노래,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성립되기 이전의 그 노래들은 민요하고 혁명 가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독립군가 같은 건데 이제 그것만 허용을 했었어요. 허용을 하다가 이제 크게 이제 계기가 된 것이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등장한 건 1896년에 등장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근대 노래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정리하고 보급하는 일들이 전개가 되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동요, 또 굉장히 많은 대중가요, 굉장히 많은 민요, 또 굉장히 많은 가곡 이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지금 이제 불리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네네. 북한 예술 공연단들의 노래 보면 앞에 좀 생소한 단어들이 붙어요. 무슨 생활가요? 네네. 개몽기가요? 네네. 이건 뭐 어떤 의미죠? 예. 우선 계몽기 가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이 장르의 음악을 뭐라고 이제 불려야 될까 북한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민족 순환기의 노래 이런 말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몽기 가요란 말도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계몽기 가요란 말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뜻은 이제 뭐냐면 구한말, 우리 대한제국 시대죠. 대한제국 시대부터 1945년까지 우리 민족이 애창했던 노래, 또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불렸던 노래, 동요라든가 가곡이라든가 우리는 흘러간 옛 노래.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는 대중가요라 그러는데 거기는 유행가라 그럽니다. 유행가, 신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계몽기 가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가요라는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생활가요도 19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된 건데요. 그전에는 주로 이제 사상성이라든가 정치적인 내용의 노래들, 또 이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노래들, 이제 또 체제 선전하는 노래들, 또 사회주의지, 그다음에 적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노래들,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이제 생활가요가 등장을 했는데, 생활가요는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이라든가 연애 감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담은 노래, 노래를 가지고 이제 생활가요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북한식 대중가요라고 할까요? 사회주의 대중가요라고 할까요? 이제 대중가요는 상업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북한의 생활가요는 상업성은 없지만은 우리하고 대중가요하고 좀 비슷한 노래. 생활가요. 생활가요, 개몽이가요. 네네.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좀 많이 즐겨 듣고 부르는지, 또 2003년에서 평양에서 그 평양 노래자랑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한번 보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2003년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노래자랑 중에서 개몽기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지금 분이 부르고 계시고요. 그리고 생활가요, 뭐 준마처녀, 지금은 남한 가수들이 북한에 가면 꼭 부르고 싶어하는 심장에 남는 사람, 그리고 전혜영의 휘파람, 뭐 이런 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준마처녀. 이것도 그러면 남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들인가요?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북한 노래, 북한 생활가요입니다. 생활가요. 북한 생활가요. 저거는 이제 북한에 공장에 일하는 여자가 아마추어가 작곡한, 만든 노래예요. 아주 북한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사가 무슨 사상을 선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노래하는. 네네. 네.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일단 목적이 체제의 어떤 홍보가 아닌 일상적으로 사람의 감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더 이제 커진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우리 쪽하고도 많은 정서들이 교감이 되는 아주 고무적인 좋은 현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개몽기 이제 가요 중에서 동요도 포함이 되는 거죠. 물론이죠. 우리 민족 순환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 노래들이라고 네네네. 하셨으니까. 근데 아까 세스세도 그렇고 반달 부르면서 그 실제로 북한에서 동요들을 많이 부르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서 직접 제가 들은 노래는 이제 반달. 네. 반달도 들었고, 그다음에 고양이봉, 또 이제 개골개골 노래를 한다. 그것도 이제 또 산토끼 어디를 가느냐. 그다음에 우리는 고드름 수경 고드름이라고 이제 알려진 노래가 이제 가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여성 해방가를 이제 불리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동요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노래 너무 잘하니까 진짜 항상 되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다들 노래들을 어쩜 저렇게 우리랑 좀 창법이 다른 거죠. 연쟁반에 웃고서 이렇게 막 굴러가는. 네. 어린 아이들도 사실 저런 노래 우리 어렸을 때 다 너무나 즐겨 부르던 동요들인데. 북한에 따로 노래방이 없죠? 노래방 있습니다. 있어요? 노래방도 있어요. 노래방이 일찍 생겼어요. 노래방은. 그래요? 화명 반주 음악이라 그러는데요. 화명 반주. 예. 그리고 소프트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가무의 민족이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쪽으로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라고요. 아니 음주 가무의 민족인 거예요. 저희 평양 갔을 때도 만찬 때 보통 만찬이 훨씬 더 회의보다 어떤 의미는 중요한 역할이래요. 그래서 같이 술 먹고 노래하고 서로 껴안고 막 이렇게 그 만찬에 대한 어떤 의미를 크게 두더라고요. 동서독 간에 이렇게 막 만찬장에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있었어요? 저희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70년대부터 동서독 간에 어떤 문화 교류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동독 사람이 이제 서독으로 갔을 때는 예를 들면 동독 정부를 비판하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독 예술가들이 동독 가서 공연했는데 이제 페이도 받잖아요. 근데
페이를 이제 동독 그 이제 화폐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소독으로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 페이를 쓰라는 가지고 예, 다 써야 장 돼요. 보다가 예, 정말 사과랑 우유 뭐 이런 거 좀 먹다가 이제 소독 가는 길에 다 먹고 다시 맨손으로 이제 돌아가는 다 그런 쓰고 문화가 가야 있어요. 되는구나. 예, 다 쓰고 가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좀 진정한 교류라고 보기에는 예, 좀 그래서 몇 년 하다가 다시 네.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하게 되고 이럴 그런 거면 거죠. 하지 말자. 페이가 아니라 쿠폰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여기서 다 문화상품권. 쓰고 가. 네. 근데 아무튼 저는 이 동요 부르는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린 아이들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정서도 그 교류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통일됐을 때 되겠구나. 근데 전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요즘 어린이들 동요 잘 안 배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정책적으로 교육으로 지금 동요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교과서를 보니까 이제 반달이 반월가라는 제목으로 수록됐고요. 또 고향의 봄도 수록됐고요. 또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노래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동요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 안에 보면 뭐 뜸북뜸북 오빠 생각도 있고 울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또 낮에 나온 반달은 뭐 이런 노래도 있고요. 또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또 고드름 뭐 수정 고드름, 또 서산 넘어 햇님이 숨바꼭질 할 때, 또 넓고 넓은 밤하늘에 뭐 이런 노래들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저 그 노래 지금 다 알아요, 교수님. 다 그렇죠. 알고 다 있어요. 알죠, 그럼요. 우리 때는 다 알죠. 연배는 다르지만 아무튼 다 배웠습니다. 네. 학교에서 안타까운 배웠어요. 현상은 네. 북에서 점점 동요를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 우리 남쪽은 점점 동요를 잘 안 부르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는 이제 동요를 전부 북쪽 노래로 알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걱정도 그럴 수 듭니다. 있겠네요. 우리 빨리 동요 교육을 좀 다시 좀 맞습니다. 활성화시켜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분단이 좀 된 지 좀 오래되고 이제 이쪽은 있는데 저쪽은 없고 하는 게 좀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2001년에 가셨을 때는 좀 느끼신 거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여러 가지 뭐 느꼈었는데 그중 재미난 현상 중에서 하나가 이제 북한은 민요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요가 우리 이제 민족 또 우리 이제 조선팔도 이 전체의 민요를 이제 상당히 애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은 재미난 게 남쪽에 지금 안 불리는 민요가 북쪽에서 불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인 노래로서는 영천 아리랑이라는 노래와 또 경상도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노래 부르는 걸 보고 이제 너무 이제 반가워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제 남과 북 함께 부르는 노래 그때 크로징으로 그 노래를 보냈어요. 네네. 보냈는데 또 영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자료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천문화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영천문화원 쪽에다가 이제 음원 자료라든가 악보 자료라든가 또 해설 자료라든가 다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영천문화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천 아리랑을 보급한 남쪽에 보급하는 또 이제 그걸 해가지고 지금 영천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좀 불리고 있습니다. 그게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의 수학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우리의 어떤 아리랑을 찾은 거네요, 그야말로. 네, 그렇죠. 남쪽에서 없어진 아리랑도 있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분단 이후 남한에서 만들어진 곡이 북한에서 불리는 경우 있어요. 근데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소라 푸르른 소라 뭐 노란 샤스 입은 사나이 또 뭐 아침 이슬 사랑의 미로 뭐 이런 곡들이 또 북한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같은 노래를 남한에서도 부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네. 이제 어떤 것은 이제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영화에 삽입된 노래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 남쪽 노래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이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전 인민의 애창곡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한때 금지곡이었는데 네, 그렇죠. 북한에서 그렇죠. 지금 네. 애창곡으로. 네. 북한에서 이제 아침 이슬은 남쪽 노래인지 알고 이제 부르고 있고요. 그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60년대, 70년대 대중가요 중에서는 남쪽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연변 노래, 외국 가요로 이제 알고 불리는 노래가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님을 남쪽 노래인지 알고 있어요. 그 곡도 북한에서 불리는 네, 이제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든가 소라소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침 이슬 이 노래들은 북한에서는 뭐로 분류하냐면은 우리 민족이 만든 통일의 노래.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만든 통일의 노래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당연히 남쪽 노래가 알고 민중가요라고 있죠. 네, 뭐 민중가요 혹은 뭐 쨍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정서가 좀 북한에서도 통하는군요. 그 아침 이슬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화면 노래 반주 음악 그게 음원으로도 나왔어요. 네, 음원으로도 나왔고 저도 2001년도에 북쪽에 가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술 한잔 마시면서 북쪽 사람들하고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아침서 엄청나게 많이 불렀습니다. 같이 이게 와. 뭐랄까 이제 어깨동무하고. 그런 그때 진짜 뭉클했을 것 같아요. 아침 이슬을 이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부르다니. 남북이 같이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아침 이슬 부르니까 진짜 기분이 남다르셨을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가 아는 북한이 그 북한이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죠. 남한도 거기서 우리를 생각하는 게 사실 진실은 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북에 갔을 때도 그 쇼크를 받았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녹화를 한 장면이 뭐였었냐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동요를 가리키는 그 장면을 찍는 거였었어요. 네. 음악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가 저로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녹화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음악 선생님한테 고향의 봄하고 반달은 남쪽에서도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음악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면서 남쪽에는 이 제국주의 노래와 태폐적인 노래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부르긴 부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북쪽에서 말하는 남쪽이라는 것이 과연 진실된 남쪽일까? 북쪽 사람이 맞는 남쪽이 아닐까? 거꾸로 우리가 북쪽을 얘기할 때도 이제 뭐냐면은 북쪽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북쪽을 얘기하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어떤 허상을 또 깨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너무 깊이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이렇게 동질감을 찾는 데서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자,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 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북한 음악 전문가이신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봐도 그때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이 현장에 계셨잖아요. 정말 사실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통하죠.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근데 진짜 말이 통한다는 걸 실감을 하는 게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게 이런 정서가 통한다는 거고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것들이 맞아 우리 한민족이었지. 그 느낌이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도 다시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고 그러니까 뭉클뭉클해요. 진짜로 저런 어떤 특히 음악이라는 그 매개체가 또 큰 힘을 주지만 그런 이렇게 서로 음악을 통해서 혹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막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왜 정말 갑자기 순수한 표정으로 웃잖아요. 맞아요. 그 현장에서 보셨어요? 네, 그냥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것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엄한 얼굴에서 어떻게 저런 옷을 정말 해맑게 이렇게 웃는 모습도 좋고 되게 밝아요. 되게 농담 재밌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평양 있을 동안 4일 동안 계속 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얼른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작곡가로서 아주 사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여정, 리설주 두 사람도 참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봤는데 동요가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동요로 교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부분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그러니까 동요는 이제 우리도 하여금 그 동심의 세계와 그 순수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동요처럼 세계적인 명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 음악을 연구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세계적인 명곡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우리 동요가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이라든가 순수성이라든가 그것도 뭐 세계적이라고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 영상을 보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의 퍼스트 레디인 이설주 여사도 가수 출신이고, 우리 이제 퍼스트 레디는 김영신 여사님도 성악 출신이고, 이 두 분이 단장이 돼가지고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남북 공동으로 남북에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또 유엔에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우리 동요를 부른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저 김영수 선생님 한번 건의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또 중국의 펑리안 저 여사도 노래 하셨잖아요. 세네 분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떤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노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또 영향도 클 겁니다. 옛날에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문화 강대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자기의 약간 큰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길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정말 상상만으로도 정말 우리의 영부인과 북측의 영부인이 같이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평화를 외치면서 다니는 그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힘써주세요. 뭔가 지금 모든 시선이 다 김영석 씨가 왠지 해낼 것 같은 그 동무 생각을 영부인께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부르셨잖아요. 그 반주를 옆에서 하셨어요. 피아노를 쳐드렸는데요. 사실 그 무대가 이제 공연장의 무대보다는 만찬에 있는 어떤 간이 무대여서 되게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밝고 그래서 되게 어색한 무대일 수 있었는데, 영부인께서 또 되게 목소리 좋으시거든요. 성악하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호응이 좋았던, 잘 부르시고 호응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렇게 동료 자체가 너무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서로 알고 있는 그런 동료로 서로 좀 접근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어른을 아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울고 싶을 때 울게 하고 웃고 싶을 때 웃게 하고 뛰놀고 싶을 때 뛰놀게 하는데 그게 가장 동요가 그 어린이 마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런 동요를 통해서 같이 또 합작을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하면 되게 서로 이질감이 많이 없이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 힘 정말 대단한 게,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90세 때쯤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자기 어제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 하고 지난주 뭐 했는지 기억 하나도 못 하셨는데, 어릴 때 배운 노래를 가사를 줄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기억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계몽기 때 이제 그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그 노래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동요들 가사들 보면 가사의 예술성이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창작 동요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옛날 우리의 동요를 좀 찾는데 KBS에서도 조금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진짜 동요의 중요성을 정말 그 동요의 힘을 오늘 굉장히 절절히 느끼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많은 동요가 KBS에서 나왔다는 건 잘 모르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KBS에서 우리 KBS에서 이제 50년대 그 동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동요, 뭐 섬지박이라든가 우리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에 하얄 거야, 또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냐, 뭐 이런 주옥 같은 명곡들, 그러고 낮에 놀다 두고 나뭇잎에는 이게 전부 이제 KBS 동요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KBS가 우리나라의 그 해방 이후에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동요의 발전과 보급의 1등 공신입니다. 그 명맥을 좀 이어가야죠. 그러니까요. 아니 뭐 각종 프로그램들 많은데 그렇게 라디오에서도 동요만 전문적으로 한 하루에 30분이라도 좀 편성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굉장히 뭐 그 심도 깊은 우리가 지금 문화교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런 공연의 힘, 공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하면서도 매번 일회성으로 맞아요. 하고 이제 그치는 게 뭐 지속성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교수님? 글쎄 말입니다. 저도 늘 이제 공연 중심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데에 대한 아쉬움이 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북의 음악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발달한 부분이 있고 조금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제 전통에 대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고 풍부하고 북쪽은 이제 악기 개량이라든가 또는 민요 뭐 이런 것들이 풍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네. 만나가지고 이제 한다고 하면 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인적 교류를 포함해가지고 또 서로 또 이제 개량 악기를 뭐 배우고 또 이제 전통 악기를 배우고 북에는 전통 악기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거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민족 제일주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전통 악기를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배울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의 정악이라든가 악 이런 것도 복원하려고 그래요. 복원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도와줄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서 협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전통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악기를 그대로 쓰는데 북한에서 그걸 많이 개량하고 있거든요. 네, 개량을 했습니다. 개량을 하면서 이제는 개량을 하고 전통 악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그 연주 기법도 다 이제 없어졌는데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교류를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어떤 분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개량된 우리 전통 악기를 보고 있는데 그렇네요. 밑에는 부대찌개가 해금. 해금 모양이 사실 원래 해금은 두 줄인데. 네네, 그렇죠. 저 해금 소리 진짜 좋아요. 옛날에 추노 그 드라마 보다가 해금 소리 저게 너무 좋아해서. 측에서 개발한 악기인가? 아니, 개량 악기고요. 개량은 언금이라는 악기가 있고 음류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건 북계에서 개발한 악기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론 같은 민족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또 독일 동서독 간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한 민족인데도 이제 좀 체제도 다르고 하니까 그런 문화적 이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드라마라든가 북한에서 임꺽정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했대요. 그럼 임꺽정은 그 이제 산적의 이야기니까 북한의 산세라든가 이런 지형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서 남한의 어떤 그런 시스템하고 북한의 어떤 그런 뭐 주연이나 이런 대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한다거나 또 뭐 북한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서커스라고 해요. 그래서 서커스를 남한의 기술력과 함께 뭐 태양의 서커스처럼 만든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의 장르들이 섞이는 그리고 합작을 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면 또 글로벌한 콘텐츠를 만든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재밌는 또 가까워지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서커스 무슨 망경대 저런 공연, 학생들 공연 저는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죠. 맞아요. 네. 유명해요. 어떻게 저렇게 탁탁 각을 맞춰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대단한 장면들인데. 그래요. 저거 우리랑 어떻게 좀 연계해서 마케팅 잘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좀 탐나지 않아요? 문화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나 혹은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무대에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노래나 춤 혹은 저런 서커스 이런 것들은 기술력이 정말 테크닉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같이 결합시켜서 뭔가 멋진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도현 씨가 공연, 그 평양 공연하면서 그 삼지연 관현악단과 남북에서 공연도 하고 또 세계도 좀 돌아다녀 보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현성월 단장이 이제 끄덕끄덕였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해서 또 이게 그 지구상의 최후의 분단국가잖아요. 그러면 남과 북이 같이 합작을 한다는 것은 곧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연하고 하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이런 문화 마케팅이 좀 잘 돼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중국 여행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그러죠. 패키지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이제 갈 때마다 재미난 것은 이제 거기서 공연을 보여주더라고요. 패키지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규모가 뭐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고 또 재미도 있고. 그 공연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장애모가 연출했거나 또 장애모 학교, 장애모 제자들이 장애모 마케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 장점과 자본주의 장점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예술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인력이라든가 그런 이제 뭐냐면 노하우라든가 이쪽에는 이제 그 이 사회주의적인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본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또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이제 자본주의적인 아까도 사회주의적인 이걸 좀 합쳐가지고 이제 뭐 대규모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서 활용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좀 우리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휴전선이라든가 그런데 이제 대형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북한과 우리가 남북 합작으로서 이런 거 만들면은 엄청나게 그것이 이제 관광 상품도 되고 또 통일에도 그것도 기여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않고 사실 2001년 때 공연과 또 지금의 공연 그 표정들이 달라지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K-팝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는 이렇게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특히 이제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남북문화교류에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다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런 기대를 좀 품어봤는데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미래의 모습 두 분 전문가들께서 좀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 교류하고 또 장점들을 서로 또 융합하고 정말 그 아주 최고 그 정말 멋진 한민족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최고의 그 마지막 가야 되는 어떤 방향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우리 이제 북한 연구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남북 관계는 예측하지 말자. 또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예측보다는 이제 오늘 여기서 논의됐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실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 씨는 어떠셨어요? 전 여러 가지 생각 들었는데 일단 독일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가 70년대부터 그런 문화 교류를 이제 하다가 결국 이제 통일될 때까지 거의 20년 더 가까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교류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엘튼 존의 말씀이 많이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엘튼 존이 음악하고 스포츠만큼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없다고 이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 이제 비롯해서 어떤 스포츠 이벤트와 어떤 음악 교류 많이 하면 정말 어떤 이질감 많이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분단의 시간을 넘기에는 그 문화라는 힘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조금 많이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KBS 한민족 방송이 기획한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원드림 원코리아 제2편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위하여 작곡가 김영석 씨의 아리랑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민경찬 교수님 그리고 작곡가 김영석 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오순화, 구성 정승혜, 연출 김영동, 진행의 최원정 그리고 다니엘 린데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